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갈등과 혼란을 봉합시키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때하고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12.3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이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법조인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탄핵 소추의 남발이나 예산 삭감이나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할 일은 아니다. 헌법상으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런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맞는데 그게 이제 탄핵 소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탄핵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논란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추는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행위, 이걸 요건으로 하는데 그 요건들은 다 갖춥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불법의 중대성까지 갖춰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하는 것 자체가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비상계엄은 많이 다르지 않냐. 동원된 계엄군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갖다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했고 그 과정에서 인명살상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 권한 행사를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파면될 만한 사유냐, 여기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 말들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만약에 내란이 인정된다면 그거는 파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이제 변론 절차를 지켜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내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한, 이게 인정되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건 국회와 선관위인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관위 전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국회 쪽에 얘기가 되고 국회 계엄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무력화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고 오히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를 포함한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거는 국회 무력화 맞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 얘기했었던 거기 표결하는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 이거는 진짜로 국회가 제기능 못하게, 계엄해제 표결도 못하게 하는 국회 무력화 맞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쟁점이 이 변론 과정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의 번복도 있었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여러 가지 반대되는 증언들도 있었고 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뭐 요원이라고 했다, 의원이라고 했다, 인원이라고 했다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서 끌어내려고 시도한 게 있느냐?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지시가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에게까지 전달돼서 그거 하려고 했었던 거 맞느냐? 심지어는 거기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계엄군들이 50명 남짓, 50명 내외라고 하는데 거기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4인 1조로 끌어내라. 그 숫자 가지고 끌어내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도 지난 목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못하고 두 차례 변론을 더 열고 홍장원 혹은 한덕수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이런 것들도 그 문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내란죄 인정 여부가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과거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권유한 거 아니냐? 이건 이제 국회 소추단의 김진환 변호사 발언 때문에 나왔던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적 없다, 권유한 적 없다. 김진환 변호사는 자기가 실언했다 이러고 말하는데 의혹은 제거됐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문영배 재판관의 SNS,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문제, 정계선 재판관의 어떤 남편 문제 이런 것들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나하나 해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침해다.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 권위적으로 얘기하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들이 과거처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 자체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현재까지 계속 논란되고 있는 또 하나는 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안 했었다. 그때가 잘못한 거지. 과거의 선리를 가지고 명문의 규정에 위반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법원 측에 반하는 겁니다. 결국 민사소송에 따라서 증거 선택을 갖다 엄격하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만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두고두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이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봉합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이런 판단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입니다. 법리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인 임명 배경에 따라 4대4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와 똑같이 쫙 갈라져 가지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무슨 법리적 판단이냐, 정책 판단이지. 이런 비난들 안 나오겠습니까? 결국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갈등과 혼란을 봉합시키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우려되는 지점입니다.